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테슬라가 모델 S 플래드의 딜리버리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딜리버리 이벤트는 처음 모델 S의 딜리버리 이벤트를 했던 프리먼트 공장에서 진행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모델 S 플래드를 직접 타고 트랙을 한 바퀴 돈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등장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곳 프리먼트 공장에서 9년 전에 모델 S의 첫 모델을 딜리버리 했었는데 거의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신형 모델 S의 딜리버리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잠시 감상을 얘기한 후에 모델 S 플래드의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딜리버리 이벤트에서 있었던 발표 내용 중 중요하지 않은 거는 다 쳐내고 중요한 부분만 핵심 요약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스펙 설명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기존에 발표됐던 스펙 중에 바뀐 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로백, 정확히는 97km/h죠. 까지는 약 2초 정도, 그리고 최고 속도는 320km/h, 그리고 최대 출력은 1020마력, 최대 주행거리는 390마일. 사실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플래드 플러스 모델이 520마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델이 취소되면서 기본 모델의 주행거리가 좀 늘어나나 하는 점을 가장 기대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5분 만에 약 절반 정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차체 설명을 하는데 배터리 얘기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기대했던 4680 배터리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모델의 최대 주행거리도 390마일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항력 개수를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자동차가 얼마나 달릴 때 공기 저항을 받느냐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죠. 그래서 낮을수록 공기 역학적으로 공기 저항을 덜 받으면서 차가 잘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 0.208의 향력 개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포르쉐의 전기차인 포르쉐 타이칸의 0.22보다도 더 뛰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별 5개로 최상급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원래 안전도가 뛰어난 테슬라 차량 중에서도 최상급에 속하는 수준이고, 그 이후에 자랑질을 좀 하는데 모델 S 플래드가 속도는 그 어떤 스포츠카보다 빠르고 안정성은 어떤 볼보보다도 뛰어나다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볼보는 안정성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브랜드죠. 그리고 나서 디자인 자랑질로 넘어가는데, 일단 외관이야 기본 모델 S와 거의 같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인테리어를 중점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요크 스티어링 휠이죠. 그래서 이 요크 스티어링 휠을 단순히 멋 때문에 채택한 건 아니고 메인 스크린의 가시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이런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멋도 있고 메인 스크린도 잘 보이긴 하겠지만 대신 운전할 때는 아무래도 원형의 핸들보다는 조금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블루투스 시스템이라든지 무선 충전 시스템 등의 편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센터 콘솔 스크린, 모니터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17인치 터치 스크린에 2200-1300의 FHD를 뛰어넘는 해상도를 가진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뒷열 모니터도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디오 시스템도 소개를 하는데요. 총 920W 출력의 22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서 차량의 비디오와 오디오 관련 시스템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것을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센터 콘솔에 완전히 새로워진 UI와 그로 인해 훨씬 더 편리하고 뛰어나진 조작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니터가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소니의 최신 게임 머신인 플레이스테이션 5급의 엔터테인먼트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어필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 고화질 영상과 하이 퍼포먼스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부터 배송이 시작된다는 선언과 함께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원래 큰 기대가 없는 이벤트이긴 했지만 사실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차량 자체에 어떠한 스펙 변경도 없었고 또 기대했던 특별한 원모어싱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하이 스펙의 모니터와 컴퓨터 성능을 갖추고도 그걸 활용한 앱 서비스 계획 등의 발표가 전혀 없었다는 게 많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는데요. 하지만 일론은 직접적으로 그런 비즈니스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살짝 암시를 하긴 했습니다. 자율주행 성능이 뛰어나지면 사람들이 차 안에서 보내는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그때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재 단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앱스토어 서비스 등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 2025년 이후 어느 시점에선가는 적어도 고속도로에서는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자율주행이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수년 후가 되는데 그때쯤 되면 전 세계에 테슬라 차량이 수천만 대가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얼마나 많은 잉여 시간이 새롭게 창출될까? 그리고 그 잉여 시간을 앱 서비스와 연계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수익원이 될까 하는 점을 조금 상상해 봤습니다. 현재 애플도 서비스 비즈니스가 비록 매출 비중은 작지만 수익에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오늘 당장 무엇이 있지는 않았지만 준비가 된 자만이 그때가 와도 과실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미래의 어느 날인가 올 그때를 위한 비전을 미리 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딜리버리 이벤트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뭐 어쨌든 큰 떡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뭐 시장도 이 이벤트에 크게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당장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모델 S 플레드보다 회사 수익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도움이 될 사이버 트럭의 딜리버리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